전 세계인의 20%가 앓고 있다는 질환. 아이들의 절반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발병하고 있는 현대병, 알레르기 질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 번 걸렸다 하면 쉽게 낫지 않는 만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지금 풀어봅니다. 우리 몸에 어디서 이런 질환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병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이나 근만성 두드레기 같은 피부 알레르기, 또는 갑작스럽게 전신에 이런 모든 반응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알레르기 질환을 분류를 할 때 원인 물질에 따라서 약물 알레르기나 음식물 알레르기, 또는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직업성 알레르기,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하고 알레르기 비염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알레르기 질환을 얘기를 하자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세 가지를 아토피 삼총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 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유아 때 시작된 아토피 피부염의 40% 내지 60%는 4세든지 6세가 되면은 천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동기가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에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서로 겹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천식을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이 많은 거예요?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악화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대개 흡입성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음식물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환경 요인은 지방과 집합 모두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 항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 먼지, 진드기입니다. 예. 진, 먼지, 진드기가 어디에 서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맞습니다. 인형 속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 먼지, 진드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침대나 베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카펫, 애들이 좋아하는 고민형 같은 데 많이 서식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됩니다. 네. 또 애들이 방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청소를 할 때 날리는 먼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애완동물에서 떨어지는 털이나 비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집에서 담배 피우시지 않겠죠? 그럼 담배예요. 담배 연기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스프레이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집안에 좀 이렇게 더 축축한 곳에서 실내 곰팡이가 서식하는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밖의 실외 항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꽃가루고 황사가 날리는 계절이라든지 그리고 대기 오염에 의해서 나빠질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곰팡이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수술로 완치가 된다. 예,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보면은 수술이 효과는 있지만 이거는 증상의 개선이지 완치는 아닙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감기하고 초기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예, 초기 증상 거의 비슷하고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콧물, 코막힘과 더불어서 재채기라든지 가려움증 같은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면은 네. 코 안의 점막이 굉장히 창백하면서 부어 있고요. 코 안에 이제 그 맑은 콧물들이 많이 고여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강력히 의심할 수가 있고 네. 이제 뭐 피 검사라든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이제 환자들이 코뿐만 아니고 목이라든지 입 천장, 심지어는 눈이라든지 귀까지 이렇게 가렵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그 과민 반응이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증상들도 자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비염은 어떻습니까? 완치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과연 비염이 완치가 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은 치료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아예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이 되면은 피 검사를 한다든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면역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인이 되는 항원을 이제 작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농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체내에 이렇게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면역력이 생겨서 체질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환자분이 한 번의 치료로서 증상 없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구에서는 이런 치료가 예전부터 쭉 돼 왔었고 예전에는 이제 이 면역 치료가 병원에 와서야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을 사다가 집에서 자가요법을 하는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선호가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찜질방과 사우나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너무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이용해서 따뜻한 곳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고 그 흘린 땀이 피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탈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해서 알레르기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것을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구식 식생활과 대기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아까 환경적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실내 환경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정도 그리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료가 좀 궁금해요. 네.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이 자꾸 재발하고 그리고 호전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치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고 대부분 이것만 잘 지키면 쉽게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회피요법입니다. 회피요법이라는 것은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거나 피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보습을 잘 해주는 보습요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매우 건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목욕을 청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매일 보습제를 이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물요법인데요.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제1차 치료 약물은 바르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글쎄요. 피요법이 중요하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회피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천식은 밤이면은 그 증상이 악화된다. 옵니다. 천식은 좀 다른 호흡기 질환하고 좀 틀려서 이 밤에 좀 나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일종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교감신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둘 다 기도를 확장시키는데 이런 게 저녁에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도를 수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천식이란 게 정확하게 어떤 병입니까 이게? 천식의 모형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인이나 아니면 천식이 발작이 없을 때 기도 모형이라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좀 심한 형태의 천식의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염증이 이 기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주 섬세한 자극에도 쉽게
기도에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기도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좁아져서 발작 속으로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는 천명음이 들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호흡곤란이 동반되죠. 이것을 이제 3대 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천식이 다른 호흡기 질환하고 좀 다른 점은 천식의 초반부 때는 이 증상이 나왔을 때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고 약제를 쓰면 빨리 더 호전이 되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수년 또는 수십 년 경과를 하게 되면 이 기도 개형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숨구멍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쉽게 찰 수 있고 야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더 쉽게 숨이 찰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는 거죠. 운동을 그래요. 그럼 안 해야 되겠네요, 이 천식 환자는. 사실 오래 달리기가 천식 환자분들한테 가장 안 좋은 운동입니다. 아, 그래요? 예,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서 그런가요? 새벽녘에 오래 달리기를 했을 경우에 차고 건조하고 또 저기압 때문에 안 좋은 대기 물질들이 많죠. 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그 자체의 자극을 받아서 수축을 해버려서 천식 증상이 나빠집니다. 정말요.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한테 좀 권장할 만한 운동은 네. 그런 환경적인 즉 악화시키지 않는 이런 환경 안에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실내에서 실내에서 하면 조금이라도 습도가 유지되고 네. 이 대기 중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쉽게 기도가 반응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권장할 만한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 아마 저희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 네.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박태환 선수가 소아 때 천식 맞아, 환자였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잘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주변이 다 물이지 않습니까? 절대 네. 건조라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동량을 하더라도 천식 발작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운동 종류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약간 쉬었다가 하는 운동, 즉 계속해서 오래 달리기나 축구 같은 건 안 좋고 한 10분 정도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10분 정도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기관지가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이렇게 해도 운동의 발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치료법은 따로 있나요? 다른 알레르기 질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천식은 이 치료라는 개념을 쓰질 않습니다. 네. 조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치료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회피요법, 환경 개선요법,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어서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 외에는 성인 천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요법을 네.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